매물 등록 시 주소 기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권은 공동매물이라고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비공동매물이라고 했는데, 공동매물들은 이렇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중개업소 주변의 단지나 주소값을 다른 데로 했을 때도 좌우면에는 단지가 없고, 뭐 단지가 있는 곳에서는 단지 정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물건 정보를 가져오고 면적을 클릭하는 것으로 전용 면적이나 이런 용표율 같은 것이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비동동 매물일 경우에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소값들은요, 모두 다 이렇게 다 매물 종류별로 다르고요. 여기에 있는 제가 지금 여기 표시하고 있는 참고사항이나 등기가 있느냐, 미등기냐, 별도 등기냐, 가닥 등기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표시를 잘 해주셔야 검증에 패스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만약에 없을 경우 임시 주소를 눌러서 위치 검색에서 네이버 지도에서 주소를 찾아서 검색해서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요약을 미리 해뒀는데요. 이렇게 매물 정보를 등록을 할 때 주소 기재 방법을 제가 정리를 해뒀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전송이 불가한 것은 미등기 매매, 그러니까 비단지형 물건의 미등기 매매나 경매, 공매, 국가 소유의 부동산, 교환 물건, 기타 물건은 아예 전송이 불가능합니다. 네이버로. 그래서 전송이 실패 처리가 되며 검증비가 아예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검증비만 날리는 경우이니까 물건을 등록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DID에 사용하시는 것은 뭐 무리가 없지만 네이버로 전송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단지형 매물에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재건축 이런 등등의 단지형 매물, 또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데들은 등록되어 있는 이미 면적을 선택해서 또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단지가 없을 경우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신규 단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이버로 신규 단지 생성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업일 기준으로 2, 3일 정도만 소요가 되면 해당 물건이 단지가 생성이 되고 면적도 생성이 됩니다. 그럴 때 주소는 번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 전체를 매매하실 경우 단독타 가구나 오타가 있네요. 원룸, 상가주택, 그 다음에 건물, 빌딩, 공장, 창고 이런 경우인데요. 어떤 주소를 특정하시고 나서 이게 반드시 이렇게 매물 등록하실 때 참고사항에 건물 전체라고 표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건물 전체라고 표기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검증센터에서 건물 전체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매물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빌라,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상가점포, 건물, 빌딩 등 등기상에 집합 건물로 되어 있고요. 그럴 때는 몇 동, 몇 호 이렇게 구체적으로 동호수 다 집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이건 참고로 예를 적어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기재하시고자 하는 물건에 동호수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하게 네이버는 여기 호 이렇게 글자가 두 개가 반복되거나 심표가 두 개가 반복되어도 검증에 실패하니까 오타가 나지 않도록 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등기부 등본상에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 층, 호수 등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되고 미기재 시에는 실패, 재검증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렇게 뭐 공장 창고 예를 들어 이럴 경우 여기 참고 사항에다가 그런 사항들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다세대 전체 매물 같은 경우 세대호수 1, 2호수로 구분 등기가 각각 되어 있는 세대호수가 1, 2호수로 각각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고요. 등기상으로는
집합 건물일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그 2층 전체 혹은 건물 전체라고 그 참고사항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할 매물의 면적을 전용을 합산해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동일 소유주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구분 등기가 있는 매물은 상가, 점포, 사무실 등 한 개 호수의 일부 임대를 하는 경우일 텐데요. 이럴 때는 2층, 예를 들어 203호 일부 이런 식으로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상에 집합 건물 등기로 되어 있고 203호가 있어야 됩니다. 집합 건물 등기에. 해당 호수의 일부만 임대함을 참고사항에다가 표시해야 됩니다. 그럼 203호 일부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소를 기재를 할 때 참고사항에 어떻게 기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